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진수입니다. 대박이님 어서 오십시오. 상하이 반갑습니다. 이 반가운 이름들을 영원히 못 볼 뻔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가지고 더 반갑네요. 채널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어요. 그 해킹을 당해가지고 요즘에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딱 지난주 라이브 방송 때, 지난주 수요일 날 라이브 방송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무슨 어떤 제 채널에 아무것도 없어지고 다 사라지고 영어로 막 뭐라 쏠라 하는 영상이 올랐는데, 그게 그 영상이 올라오면은 영구 폐쇄가 되나봐요, 그 계정 자체가. 그래서 우리 계정을 폭파하기 위해서 해킹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네들한테 돈이 안 되는 건데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이제 채널 날라가면은 복구가 안 되면 이 유튜브로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우리 PD님께서 알려주시기를 복구가 된다. 왜냐면 이제 제가 처음 해킹을 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해킹 사건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구글이랑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해킹을 당했다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계정을 다시 원상복구 시켜준다, 구글 측에서. 그렇게 이제 메일을 한 수십 통이 왔다 갔다 했죠. 또 인증 절차도 다시 밟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구글에서 살려줬습니다. 구글 탓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해킹을 당한 거는 사실 제가 당한 게 아니라 구글이 해킹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1등 기업이 해커들이 진입한다고 해서 그걸 이제 뚫리게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좀 더 보안에 좀 철저할 필요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저는 뭐 크게 걱정 안 하고 잘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까 이제 채널이 살아나서, 채널이 살아나니까 갑자기 뭔가 새로 태어난 기분?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라방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한 하루다. 위메이드, ST팜, 이거 제일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위메이드도 당연히 매수해도 되는 날이었습니다. 위메이드 관련해서 몇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올해 디지털 뉴딜의 구조원 투입, 메타버스 마이데이터 확대한다. DNA 생태계 5.9조, 초연결 신사 8천억 투입, 정부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발전 촉진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 국비 9조 원을 투입한다. 메타버스를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 오늘 좋은 소식들 몇 가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이틀 전에 나왔던 소식인데요. 그 위믹스 있잖아요. 위믹스 먹튀 사건. 제가 지난번에 위메이드 분석하면서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둘이서 절대 떨어져 가면 안 된다. 위메이드만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가면 위믹스가 폭락을 할 거고, 위믹스가 폭락하면 위메이드도 같이 죽는 거 아닙니까? 위믹스가 폭락할수록 어떻게 돼요? 플레이 투 원 게임이 아닌 게 되죠. 그러면 게임 유저들도 빠져나가고, 그게 결국엔 위메이드의 부메랑으로 들어오고, 또 어쨌든 위믹스의 가치가 떨어지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위믹스 자산 가치도 떨어지니까 위메이드에 절대 좋을 게 없다. 어차피 위믹스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가장 큰 위믹스 홀더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뭐냐면 위메이드가 계속 팔겠다는 거잖아요. 위믹스를. 그럼 자사주 매도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꾸준히 매도 물량이 나오는데 그걸 누가 받아줄 거냐,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홀더들이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소각도 같이 해라. 그렇죠? 유통 주식수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소각도 같이 해라라는 부분인데, 결국에 위메이드가 이 손을 들어줬어요. 위메이드가 위믹스 소각, 그 다음에 게임코인 에어드롭 등 투자자 보상안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인, 우리 위믹스 홀더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고요. 또 위믹스 홀더들한테 또 긍정적인 소식이 또 나왔어요. 자, 글로벌 3대장 OKX 입성 준비 착착.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아직 상장이 된 건 아닌데 바이낸스 다음으로 거래량이 많은 그 거래소거든요. 글로벌 3대 거래소 중에 하나로 평가받는 데인데, OKX 점프 스타트 종목의 이름을 올렸다. 그러니까 점프 스타트 종목의 이름을 올려서 그쪽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랑 교환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점프 스타트에 진입을 했던 코인들이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느냐, 다 이 OKX에 상장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위믹스가 점프 스타트를 통해서 OKB를 활용을 하면서 일단은 거기에 코인 투자자들이 이거를 이제 교체로 들고 홀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이게 시간이 지나서 OKX에 상장이 되겠죠. 세계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위믹스는 가치가 엄청 뛰어오를 수 있잖아요. 위믹스 관련돼서 호재성 내용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동안 홀더들이 요구했던 소각 부분도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점프 스타트, 이 OKX에 점프 스타트로 들어왔다는 소식, 대형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믹스한테. 그럼 위믹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됐나? 위메이드도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4분기 실적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측은 안 돼요. 현재 위메이드 주가가 지금 시총이 4조 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4분기 때 영업이익이 얼마 나올지가 전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4분기 영업이익이 미르포가 반영된 실적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미르포 이제 막 출시된 다음에 실적이 잡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비용이 같이 들어가냐, 비용도 상당히 많이 써요.
게임 처음 출시했을 때는 번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하잖아요. 서버도 확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홍보비도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이것저것 이제 굵직굵직한 비용들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게임 출시하고 초창기에.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 연도, 다음 연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비용은 줄고 매출은 더 늘어나면서 본격적인 이제 궤도에 들어오거든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의 4분기 영업이익이 600억에서 700억 사이 나올 것 같거든요. 600에서 700억이 나오면 이건 대박이에요. 그렇겠죠. 왜냐면은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600억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스타트란 이야기인데, 그러면 올해 1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는 영업이익이 일단 1000억 이상 베이스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을 보면 대충 1000억이 넘을지 안 넘을지 눈에 보인다라는 거고요. 6, 700억 나오면은 이제 매 분기마다 영업이익 1000억 이상 찍는 거는 일단 기정사실화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 영업이익이 5천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원래 게임주들은 밸류를 3, 40배 받잖아요. 근데 보수적으로 움직일 때는 20배까지도 내려오니까 20배로 잡아도 시가총액은 10조는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위믹스 가치가 더 커진다면 프리미엄이 붙을 거고, 그러면 최소 10조 베이스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는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 2월 9일쯤에 실적 발표가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봐야지. 위메이드 결국 4분기 때 영업이 얼마 정도 나왔냐. 만약에 실질적으로 6, 700억 정도 나왔다면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10조에서부터 시작할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하나씩 온보딩 되고 있죠. 다른 회사 게임들이 MOU 체결하면서 하루에 한 게임 회사당 이런 식으로 온보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메이드가 말한 100개 올해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속도면 위메이드도 상당히 우주의 기운이 몰려들고 있다. 오늘 ST팜이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2022 K-메디 허브 리더스 포럼이라는 게 있었어요. 리더스 포럼에서 오늘 4시에 김경진 대표가 그래서 발표를 했거든요. 발표를 할 때 데이터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 데이터가 이번에 캐핑하고 LMP 있죠? 그 LMP는 이제 그 제네반 특기 아니라 얘네 자체 LMP하고 캐핑, 이게 데이터적으로 거의 탑 수준의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효율이 글로벌 탑 수준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데이터로 오늘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신뢰감을 상당히 높이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새로운 내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노바티스, 인클리시란 FDA 승인됐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부터 아마 저기 수출 물량이 엄청나게 크게 커질 거라는 점. 그 다음에 현재 백신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추가로 한 가지 더 이제 플러스 될 만한 내용이 하나 있긴 있거든요. 뭐냐면 최근에 모더나가 카리스마 테라피틱스라는 데 총 8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대. 이게 뭐냐면 항암제 개발하는 건데, 여러분들 항암제 개발 중에 그 왜 몇 년 전부터 항암제 개발에 이제 가장 최신식 기술로 떠오르고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카티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암세포를 갖다가 이 암세포만 갖다가 공격하는 면역 체계, 이걸 이제 카티라고 하잖아요. CART. 그래서 이 카티가 이제 확 그 부각이 됐었거든요. 항암제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게 당장에 개발된 건 아니고 차세대 항암제라고 해갖고 요거를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확장이 됐대요. 카티뿐만이 아니라 카M, 그 다음에 뭐 NKT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슨 개념이냐면 이거는 뭐 T세포란 이야기고요. 다 똑같아요.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카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핵구라고 합니다. 단핵구를 인체에 이제 집어넣고, 이 단핵구가 이제 여기서 대식세포라는 거하고 이제 수지상세포라고 이렇게 몸 안에서 분화가 되고, 이 대식세포가 암세포만 찾아가서 공격을 하는 시스템이에요. 공격해서 이제 암세포를 사라지게 만든다.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가는 거고, 카티는 이제 T세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카티는 혈액암 쪽에만 효과가 있대요. 왜냐면은 고형암일 경우에 우리가 뭐 간이든 위든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찾아가지 못한답니다. 카티는 찾아가기 힘들대요. 그러니까 혈류를 통해서는 혈류가 어차피 한 바퀴 쭉 도니까,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카티로 공략이 가능하다. 근데 이 카티가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대량 생산이 어렵다 합니다. 대량 생산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카티가 뭐 당연히 뭐 5년 후, 10년 후에 실제로 카티 항암제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엄청 비쌀 수밖에 없죠.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처방이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의료보험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생산 자체가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을 위한 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한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요즘에 이제 그 고형암 쪽과 관련해 가지고 카M이나 이제 NKT 이게 이제 그거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전에는 이거 만들 때 이 한마디로 표적 항암제잖아요. 표적 항암제를 만들 때 여기에 이제 원료가 바이러스 벡터라는 거를 이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mRNA를 사용을 한대요. 여러분들 항암 치료제 만드는 신약 회사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카M이나 NKT나 이런 거를 이제 제조해가지고 표적 항암제를 만들 때는 그때 사용되는 원료가 또 mRNA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에스티팜의 매출 구조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이제는 항암제 만들 때도 mRNA를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에스티팜이 미국에 회사를 설립을 한 게 있어요. 그 회사가 이제 레바티오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금 NKT를 개발 중에 있는 회사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성공하면 이거 자체도 이제 대박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이 NKT의 원료가 또 mRNA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모더나가 카M을 만들면서 이거를 mRNA로 지금 백신을 만든 그 성공 그걸 가지고 카리스마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에 이 8천만 달러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한 거거든요. 그래서 mRNA를 통해서 이제 표적 항암제를 만들겠다.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은 아직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거 알려지면 이것도 대박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계산을 해도 머릿속에 딱 들어오잖아요. 야, 지금 현재 이제 그 고지혈증 그 다음에 백신 이런 것만 하더라도 mRNA 원료가 계속 사용이 되는데 야, 이제는 항암제까지 mRNA를 사용하는 신약 개발 업체들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 난리 난다, 이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이야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할 필요가 없고 꼭 사야 되는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꼭 사야 되는 종목들은 아예 그런 식으로 봐버리세요. 얘가 호가가 어디까지 올라왔던 집인데 얼마까지 떨어졌다. 그럼 내가 보유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돈 주고 팔아야 되느냐 생각해보면 되는 거고 답 나오는 거고요. 그 살려는 사람들은 이 정도면 내가 최고 싸게 사는 거겠지? 라는 마인드로 저점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사면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